네, 동시효과 구간 확인합니다. 8시 56분 됐네요. 4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눈치를 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는데 왜 눈치를 보는 건지 지금 양쪽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코스피 지수가 살짝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전일 종가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03%, 포인트로는 0.73포인트 하락. 2,561.76포인트. 그 사이에 또 약간 상승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지금 딱 분위기입니다. 상승 하락 오가면서 시초가 어디쯤에서 형성이 될지 계속 타진해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2%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죠. 다소 피로감이 있는데 일단은 0.37% 오르면서 881.97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금세 그래도 3거래일 만에 880선 라인대 회복을 해줬고요. 어제 종가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회복됐고 오늘장 그 위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네요. 지금 대체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그렇고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비율만 보자면 상승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대형주들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1,600여 개 정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자면은 상승 반 하락 반 정도 눈에 띄는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 약세입니다. LG화학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쓰기는 쓰는데요. 지분 매각 안 하고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자로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 정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이 멈췄을 뿐 일단 반등 움직임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지난 6월 20일에 형성됐던 54만 5천 원권 지금 호가상으로 이탈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가량 밀려난 54만 원의 LG에너지 솔루션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쓸까 계속해서 좀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투자 유치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일단 좀 투자를 할 만한 현금 여력이 생겨나면서 1.2% 정도의 오름세로 66만 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셀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1%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어제 원대한 포부를 드러낸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도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39만 7천 원, 0.63% 정도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또 4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강한 반등 움직임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잠잠합니다. 아직은 보합권 내에서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고요. 이어서 또 2차전지 쪽에서 코스모 화학이 한 3% 정도의 오름세에 출발 대기하고 있고 섬유 쪽 괜찮네요. 코롱인더와 한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장에 플러스권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실적 발표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1시에서 1시 사이에 좀 나왔더라고요. 에코프로 오늘장에서 0.3% 하락하며 눈치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쪽도 보합 정도에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죠. 미국에서 CPI 발표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럽 지역에서 계속해서 각국의 수장들을 만나고 오늘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회담이 예고가 돼 있고요. 또 폴란드와의 MOU도 뭔가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 진행됩니다. 이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기는 하지만은 꼭 회의 끝마치고 나서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런 일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실적 발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수연 캐스터. 네, 오늘 밤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많이 상승을 했던 탓인지 오늘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한 반응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1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현재 지수 2,55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0.1% 이하의 소폭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시장 탄력이 정말 강했는데요. 2%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고요. 현재 0.18%의 소폭의 오름세고요. 현재 지수 880.53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8포인트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반응은 반대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를 보이면서 조금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움직임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탑10 종목군들은 좀 혼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0.4%가량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71,500원 구간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 낙폭이 큽니다. 현재 3%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53만 3천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SDI, LG화학 같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1.6%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이 0.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은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2% 가까이 하락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가 현재 0.4%대 약보합권의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실히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0.1%대 약보합권에 등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조금씩 빨간불을 켜곤 있지만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는 0.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엔터주들 가운데 JYP 엔터가 0.7% 상승하고 있지만 SM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탄력을 좀 크게 보였던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0.3% 밀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펄어비스는 0.7% 오늘은 추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게임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좀 차별화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출발은 지수는 좀 미지근해 보이지만은 종목별로는 또 뜨거운 종목군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디자인하우스 이쪽에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AD테크놀로지가 현재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또 단기에 급락이 나왔었던 가온칩스 반등 움직임 나옵니다. 코아시아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양호한데요. 동진세미캠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도 현재 6%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반도체 이 소부장 쪽으로 전반으로 다소 좀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핵심 뉴스에서 CBDC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030년 되면은 24개 중앙은행에서 CBDC 이 디지털 화폐 보유할 거라고 했죠. 로지시스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요. 또 자동차 부품 쪽에 서현 이화나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성우하이텍도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성우하이텍은 오늘도 오르네요.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장에서 조선주들도 강세, HD 한국조선해양도 50일주 신고가 쓰네요. 상당히 좀 산발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해운도 좋고 이 가운데서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 간밤에 나온 보도를 좀 참고해보자면 국제결제은행의 BIS 지난해 조사 결과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 CBDC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렇게 24개국 중앙은행이 2030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은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서 오늘 로지시스가 4%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KCT 1.5%대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네트 더불어서 1.5%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나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군들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키워드죠. CBDC 관련된 종목 오늘 반응이 나오는데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시장 대비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정도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쪽은 평소에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뭐 이게 계속 이제 중앙은행에서 뭐 각국 중앙은행에서 네. 발행을 한다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저도 지금 역시 뭐 하나의 테마가 아닌가 흘러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저는 그냥 단기 매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쪽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화전자가 이거를 연속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8%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그러면 상한가를 왜 기록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자면은 페라이트 소재 부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글로벌 업체에다가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삼화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룹주 삼화전기 묶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16% 올랐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1%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고 사실 뭐 독점 공급 이건 삼화 그룹 쪽에 국한된 소식이기는 한데 페라이트 전반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한일화학도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리튬 쪽 이쪽까지 좀 연결시켜보자면은 미래나노텍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단계 급등을 하면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금양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10%가량의 큰 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장 9거래일 만에 금양은 하락 전환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가총액도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삼성전자에 이어서 거래대금 두 번째로 많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빠른 손바뀜 동반하면서 오늘장은 일단은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페라이트 그리고 리튬이라든지 이쪽 금속 쪽 STX도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STX 그룹주들도 니켈 이쪽으로 묶이는데 STX가 현재 52주 신고가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자원전쟁 여기에 또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쪽이 유망할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페라이트 쪽이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삼화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뭐 다시 한번 뭐 정고점 테스트에 한번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자원전쟁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사리 이게 이 이슈가 쉽게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조금 더 뭐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중국 측에서는 아직 뭐 적극적인 뭐 그렇게 얘기는 없는데 이런 이슈가 결국 중국에서 어떻게 본다면 히토리라든가 이런 쪽에 결국에 얘기가 나오면 그때 꺾이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분위기 좋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 어제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오늘 시세를 보면서 확신으로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릅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20일 이동평균선 회복 나옵니다. 0.5%의 상승 72,000원 부근까지 왔고 하이닉스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4,700원권 기록합니다. 그 밖에 소부장 쪽으로 가보자면은 앞서 이 디자인하우스 쪽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도 두산 테스나가 빠르게 탄력을 붙입니다. 현재 한 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SKC 쪽으로 피인수된 ISC도 55,000원권 거의 회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두산 테슬라가 제일 강합니다. 지금 뭐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도 상당히 강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구나 하는 뭐 기대감이 있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뭐 소부장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 조정이 끝나서 정고점 뭐 돌파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수의 반등 움직임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좀 반등은 뭐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저점 테스트와 함께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일부 몇몇 장비 업체들, 소부장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 동안에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는 사실 2차전지 쪽에서 많습니다. 포스코에서 원대한 포부를 드러냈고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또 이 LG 그룹 내에서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전환사채로 내놓는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필에너지라고요. IPO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는 현재는 비상장 업체가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또 필옵틱스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장비주들 오늘도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 해당되는 종목군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밀립니다. LG화학은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하락 전환됐습니다.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는 0.7%가량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장비 강하다라고 근래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필옵틱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에 21,300원까지 터치가 나오고요. 현재는 2만 원권 안착 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PNT가 5%대 M플러스도 장비인데 확실히 장비가 강하네요. M플러스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정적 VI 발동됐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나 나오네요. 10% 이상의 상승세. 현재 좀 멈춰있긴 하지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먼저 LG 쪽부터 조명을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전환사채로 좀 활용을 한다. 이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입장에서 호재인가 악재인가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안 좋죠. 그거를 담보로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 거니까 지금 오늘 주가도 그거에 바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대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다시 투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LG화학 쪽에는 오히려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LG화학 한번 주가 한번 볼게요. 네. 오늘 LG화학 보합권 정도죠. 아, 예, 보합권 정도네요. LG화학은 네.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문제인데 네. 과연 이런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단기간에 좀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의 절대적인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컨센서스가 좀 높게 잡혔는지 네.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실망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200% 이상, 210% 이상이 증가한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 수준은 그렇게 뭐 좀 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빠지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뭐 사보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시네요. 에코프로 그룹 쪽 가보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나오기 전인데 일단은 좀 밀립니다. 에코프로가 2.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크게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꺾이고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좀 약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실적 발표와 앞두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알고 그러면은 뭐 일단 매도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주가가 올라와 있었으니까 만약에 빠져 있었으면은 오히려 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로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벌써 한 3% 정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만약에 어메이징하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하락이 좀 멈출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벌써 5일선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실적이 오후에 나올 거잖아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선 이 시장 컨센서스 말씀드리면 두 종목 매출은 나란히 2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2조 초반 정도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천억 살짝 넘는 수준,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282억 정도 컨센서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계속 보겠습니다. 필옵틱스가 요즘에 정말 탄력이 좋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한 8% 정도의 오름세고요. 하나기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장비주들의 강세, 이쪽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PNT도 신고가네요? 버치버치 장비 발주 계약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지금 장비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소재주들보다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허를 찔러서 이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장비주들의 실적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들에 비해서 뭐 좀 덜 나오지만은 영업 이익률로 본다면은 더 좋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실은 좀 있다. 아직까지 공장 증설, 신규 공장
건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발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장비주들의 지금 상승은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그거는 있지만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앞서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소재 쪽에서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 하는 쪽이 강하길래 보니까 이쪽은 또 중국 갈륨 수출 제재랑 연결이 된다네요. 갈륨 수출을 통제를 하면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코스텍시스 이 종목이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앞서서 ISC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묶이기도 하죠. ISC도 현재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를 볼게요. 이 종목이 한 2.6% 정도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이렇게 쓰겠다. 뭐 어떤 발표가 나왔던 건 아닌데 시장의 예상은 좀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너무 뭐 어떻게 본다면 주가는 항상 이제 미리 앞서가고 선반영해 있어가지고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움직이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전망치에 오르면은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일단 좀 매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ISC나 마이크로 컨텍스는 좋은 회사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이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반도체 이런 쪽으로 뭐 나중에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고 다시 지금 물론 뭐 좀 올라 있지만은 정고점 테스트 나오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부장주 쪽으로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은 이런 주식들은 그때 다시 뭐 선별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형주 가운데서 그럼 어떤 쪽이 강하냐? 오늘 조선입니다. 조선 강합니다. 신고가 무더기로 쓰고 있네요. 지금 한화오션이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와 한화오션은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랐네요. 6월 달 포함해서 봐도 하락하는 날을 꼽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오션. 오늘도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이 6월 29일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열흘 되는 것 같은데요. 상승세 기록되면서 오늘도 47,450원에서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대열 합류합니다. 4.5%의 오름세, HD 한국조선해양도 3%대 상승에 신고가 역시 나오고요. 현대미포조선이 그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갑니다.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차트 보면은 올해는 조선이었나 2분기는 조선주를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만큼 꾸준히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쪽도 볼게요. 한국화본입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동성화인텍도 오늘장 오름세 합류하고 있는데 앞서서 뭐 추천주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조선주는 추세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들고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체크 포인트로 다뤄드렸던 국제회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씀드릴 때 그날 주가 종가 움직임 좀 보자. 종가에 만약에 강하지가 못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호재들은 대부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날 뭐 조선주들이 그래도 다 괜찮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계속 뭐 2050년까지의 주가를 가지고 미리 선반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추세가 지금 아직 뭐 상당히 뭐 살아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체크포인트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국제회사기구에서 2050년인가요? 네. 완전 탄소 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반면에 해운주들은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해운주는 강합니다. 물론 뭐 그 뉴스 말고 다른 것들도 있겠죠. HMM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타나고요. 흥하해운은 급등입니다. 현재 흥하해운은 20%가량 급등을 하면서 50일째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해운도 6% 정도의 상승권, 페노션까지 볼게요. 현재 페노션도 4.5%, 조선해운 오늘은 바다로 가나요? 해운주들 좋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너무 이제 먼 미래잖아요. 2030년까지 20% 감축, 40년까지 뭐 40%인가? 뭐 감축이고 50년까지 제로인데 아직까지 배를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로 전면적으로 전부 다 교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일 타격을 입는 쪽이 HMM이었는데 HMM은 자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뭐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너무 먼 미래니까 그때까지 계속 주식 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페노션 지금 5,000원 미치고 지금 HM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뭐 이 정도인데 가격적으로는 저는 뭐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오르는 거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BDI는 좀 하락 부분은 이미 멈췄는데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돌아서야지 주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기였는데 오늘은 산업재 이쪽 뭐 전력 관련된 원전이나 뭐 전선, 송배전 이쪽인데 오늘은 산업재 쪽 이쪽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조금 전에 뭐 조선 섹터 강하고 건설 중장비 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52주 신고가가 무더기로 나오네요. HD 현대건설기계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진성TC 보겠습니다. 8%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DY파워 이 종목도 상승 움직임 동참하면서 DY파워는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볼게요. 현대인프라코어도 1%대 오름세 보여주며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조선 그리고 건설 중장비 이런 쪽은 급등은 아닌데 추세적으로 요즘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재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선진국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부양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면 부동산 쪽을 제일 먼저 쓸 거기 때문에 어제 나왔어요 부동산 쪽.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뭐 그런 쪽에 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거의 못했는데 이제 멈춰졌던 인프라 투자도 계속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에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의 경기 부양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단계는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시원치 않으면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관련주들은 그런 쪽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바닥다지게 들어간 게 아닌가. 호텔 신라는 이미 좀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에 뭐 비관적인 전망, 뭐 이재명 씨가 뭐 중국 대사관 가가지고 뭐 그러는 바람에도 추가적인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터닝하는 모습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연속성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오늘장 양시장이 약보합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1290원대 초반인데요. 오늘장 어떤 팁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초단기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오른 거 마지막에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 좀 코스피 기준으로 뭐 41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조금 그러는 것에 오늘 이식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 2,580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뭐 지금 차익 실현하기는 좀 이르다. 오히려 빠지는 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게 뭐 다시 정고점 돌파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한 2, 3일 정도, 하루 1, 2일 정도 상승이 끝나면은 제가 목표치로 봤던 2,600 근처 조금 못 미쳐서 끝나면은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있을 것이고요. 뭐 결국엔 시나리오를 좀 적용을 해본다면은
상승했다가 좀 하락하면서 다음 주 한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나오면서 시장이 뭐 저점 테스트에서 뭐 성공하면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바닥을 다져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네요. 이렇게 해서 최현재 전문가와 장 초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